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젊은이들 이야기뿐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점점 더 큰 외로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세월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어느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반면 작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한 시골 할머니는 매일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알려주는 8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8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건강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 말은 수십억 재산가든 월급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40년간 한 회사를 키워온 어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었죠. 건강검진은 바쁜 일 끝나고, 운동은 은퇴하고 나서 끊임없이 미뤄왔던 건강관리. 결국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제 수십억의 재산이 있지만 혼자서는 옷 하나 입기도 힘듭니다. 반면 평생 복사기 수리공으로 일했던 옆집 할아버지는 85세의 나이에도 손주와 배드민턴을 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평생 아침 산책만큼은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결국 자녀들에게 큰 짐만 남깁니다. 대형 병원 요양병동의 풍경은 더욱 마음 아픕니다. 간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건강만 챙겼어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몸이 아파야 깨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몸이 아파서야 알게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가족 모두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밤낮으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자녀들은 잠 못 이루고 병원비 걱정에 자녀들의 얼굴에는 매일 그늘이 깊어집니다. 부모님의 아픔은 곧 자식들의 아픔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돈은 노력하면 또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기는 쉬워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30분 산책, 규칙적인 식사, 즐거운 마음가짐,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수입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가게에 들어오는 수입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72세 최대현 씨는 3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은퇴하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 모실 거라 믿었다는 말씀. 하지만 이제는 용돈 한 번 마음 편히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자식들 눈치만 보다가 결국 생활비도 부족해 밤늦게 분리수거를 다닌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보태어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적금을 들었고 퇴직금으로는 조그만 상가를 마련했습니다. 텃밭을 가꾸어 채소도 기르고 복지관에서 배운 취미로 소일거리 수입도 만들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인 여러 작은 수입들이 합쳐져 든든한 노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편히 살아가고 오히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현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 작은 금액이라도 내 돈으로 쓸 수 있다는 자유로움, 이것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식들 앞에서 위축되는 순간입니다. 용돈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 고개를 들 수 없고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지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존심은 상하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부모가 이제는 자식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부모로서의 당당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희망이 됩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알뜰하게 살림하다 보면 흐뭇한 용돈을 손주들에게 건넬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자식들 앞에서 당당한 부모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갑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집 안가득 웃음소리가 울렸던 그때 그 시절.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시골의 한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집 앞 텃밭에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정성껏 가꿉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명절 방문은 해마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바빠서, 애들 학원이 있어서, 말리는 눈물을 감추며 할머니는 텃밭, 채소를 이웃들과 나눕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가족의 정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한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정해진 시간에 전화로 안부를 나눕니다. 손주들이 삐뚤빼뚤 쓴 사랑한다는 편지가 우편함에 도착하고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은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날로 정했습니다. 억지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되 정해진 약속만큼은 서로가 꼭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달리고 손주들은 끝없는 학업에 매진합니다. 부모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바쁠 텐데 방해될까? 폐에 끼칠까? 걱정되어 전화조차 쉽게 걸지 못합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 시간이 늘어갑니다. TV는 켜져 있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새로운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때로는 여행도 갑니다. 가족의 빈자리를 이웃과 함께 채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서글픈 순간은 아플 때입니다.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 있어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네 의원님이 방문 진료도 오시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미리 끓여온 죽도 들고 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위로가 됩니다.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천천히 꾸준히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나누다 보면 가족의 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매일 아침 반갑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짧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 이런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가족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앞만 보고 달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음속 허전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한 산자락에는 매일 새벽 찾아오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산길을 걸으며 지난날을 돌아보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을 땐 월급 많이 주는 곳만 찾아다녔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죠. 이제 와서 보니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반면 작은 구멍가게를 40년간 지켜온 할아버지의 하루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단골 할머니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심때면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찾아와 과자를 고르는 재미에 미소 짓고 저녁이면 가게 앞 평상에서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분의 일상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이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밤이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 잠을 설치게 합니다. 서글픈 마음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나이 들매 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불안, 미래의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다행히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듣고 달력에 감사한 일 하나씩을 적고 가까운 공원에서 잠시 명상을 합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며 생명의 기쁨을 느끼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며 나누는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돈이나 명예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닥치지 않은 일로 불안해하지 않으며 현재의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일상의 작은 기쁨에 미소 짓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잠드는 것. 이런 평온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슬픈 것은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면 돼, 은퇴하고 해도 늦지 않아라며 미루고 미룹니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적한 마을, 매일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젊을 때는 돈만 벌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이제는 아이들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그 넓은 집이 요즘 따라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길 건너 작은 아파트의 풍경은 다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바빴지만 아들은 매주 주말이면 꼭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이제는 어엿한 부장이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더라고. 그때 함께한 시간들이 지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 것 같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전부 돈 벌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미뤘다가 결국 포기해버린 꾼들입니다.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 취미도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서예로 즐거움을 찾은 할머니, 동네 탁구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할아버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고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랜 벗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퇴직 후에는 회사 동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하던 지인들도 줄어듭니다. 병원비 걱정에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고 빠듯한 살림에 연락조차 망설여지는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2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전화기는 조용하네. 일기장 첫 페이지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찾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이 울리고 오후에는 함께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 주말이면 산책 모임까지. 일기장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돈독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와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쌓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은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합니다.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이면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납니다. 5명이 모여 옛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젊었을 때는 술잔을 기울이던 모임이 이제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정겨운 이야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나이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하나는 어떤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밤늦게 전화해도 반갑게 받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게 노년의 삶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계절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열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는 꿈을 미뤄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꿈을 접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나이에 무슨, 이제는 늦었어 하며 작은 도전조차 포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음식 솜씨 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에 미뤄두었던 꿈이었죠. 자녀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가게도 정리하면서 우연히 복지관 꽃꽂이 수업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매주 동네 작은 교회에 꽃꽂이 봉사를 다니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작은 손재주 교실로 이어졌습니다. 73세 최길동 할아버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해도 될까?
젊었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에 치여 미뤄왔던 꿈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음악 교실 안내문을 보고 망설이다가 지난주에는 상담도 받아보셨습니다. 복지관 음악 교실의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악보도 못 읽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가요? 즐거우면 됐죠. 그 말씀에 조금씩 용기가 생깁니다. 복지관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입니다. 꿈은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책 한 권 읽는 것부터,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화분 하나 가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마을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되었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고 보니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다며 이분들은 활짝 웃으십니다. 나이 들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이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인생은 아직 다 살아보지 못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8번째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 동네 산책, 이웃과의 짧은 대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특별한 날만을 기다리다 보니 정작 우리 곁에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68세 정미숙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특별한 날만 기다리느라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구나. 그날부터 작은 수첩에 매일의 행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당에 국화가 첫 봉우리를 맺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눴다.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71세 장수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이 설렙니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단정히 차려입고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귀갓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도 장봅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에겐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 번뿐인 오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성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모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누고 또 누군가는 텃밭에서 가꾼 상추를 가져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먹는 점심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일상 사진전이 열립니다. 아침, 식사 풍경, 산책길에서 만난 고양이, 창가에 비친 석양. 평범해 보이는 사진들이지만 그 속에는 일상의 행복이 가득합니다. 특별한 날은 1년에 몇 번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오늘도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입니다. 아침 공기의 상쾌함, 이웃과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 저녁 밥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특별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함께했던 날들이 그리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을수록 일상의 여유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삶의 동반자였던 벗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추억은 더욱 소중해지고 미뤄둔 꿈을 바라볼 때면 지나간 날들이 아쉬워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그것을 잃고서야 그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상의 기쁨을 다시 찾아보면 됩니다. 이웃과 마주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친구도 사귀다 보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가질 수 있고 이웃과 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다 보면 모든 날이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